대학 신입생 시절 부산 저희 집에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광주 친구 하나가 놀러 왔습니다. 잘 놀고 이 친구가 부산을 떠나던 날 터미널에서 조금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 하나 사야 쓰겄다 라는 말을 남기고 매점에 간 녀석이 매점 주인과 논쟁을 벌인 겁니다. 아니 아저씨, 한겨레가 왜 없어요? 그것이 진짜배기 신문인디? 지역 감정이 극에 달했던 87년 대선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도시에서 전라도말 심하게 쓰면서 한겨레를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친구를 억지로 끌고 나오긴 했는데, 끌려 나오면서도 녀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겨레 신문 꼭 갖다 놓으시오 아이씨. 그 녀석이 원하던 진짜배기 신문 한겨레 신문이 1988년 5월 15일 태어났습니다. 그 창간호를 주워들던 순간의 느낌은 지금도 첫 미팅 나가던 날 풍경처럼 눈에 선합니다. 백두산 천지 위에 판화 같은 글씨로 쓰여진 한겨레 신문은 사실 신문이라기보다는 대학가 유인물보다는 아주 쬐끔 세련된 인쇄물처럼 보였고, 논조도 신문이라기보다는 대학가 팜플렛처럼 생경하고 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었습니다. 일간 신문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곡절이 있었겠지만 한겨레란 제호가 정해지는 것도 꽤 오랜 진통을 겪었습니다. 물망에 오른 후보작은 4개였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민주신문, 독립신문, 그리고 자주민보. 유신 정권 시절 동아일보 기자들이 해직당할 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일갈하며 사표를 던졌던 편집국장이었고, 초대 한겨레신문 사장을 맡게 되는 송건호는 독립신문을 선호했다고 하고, 수십 명의 추진위원들이 뽑은 제호는 자주민보였답니다. 하지만 이 고리타분한 제호 자주민보에 젊은 축들은 일제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노땅들은 안 된다니까. 젊은 층에 대한 여론 조사로 결정합시다. 그 결과 낙착을 본 것이 한겨레였습니다. 이 한겨레 창간 정신의 시온을 따지자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한 해직 기자의 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새 시대가 오면 온 국민이 골고루 출자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신문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민중을 위한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전용을 해야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동아일보 해직 기자 안종필. 경남고등학교를 나온 부산 사나이였던 그는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잘린 뒤 신문에 나지 않는 소식들을 모아 민주인권 일지를 냈다가 감옥에 가는데, 그 감방 안에서 박정희의 죽음을 접하고서 이런 예언 같은 사자후를 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로부터 석 달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유월항쟁의 불바다가 지나간 뒤 안종필의 외침은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식을 형식으로 창간에 참여하고 그 종잣돈으로 신문을 만든다는 발상이었죠. 반대 또한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을 만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비웃음이 난무했죠. 운동권 브레인 소리를 들었던 이해찬은 50억을 모아요? 그럼 제야와 운동권 자금은 씨가 마르겠네요 라고 걱정했고, 박현채 교수는 그 돈이 있으면 정권 타도 투쟁을 해야지 새 신문이 뭐가 급한가 호통을 치기도 했죠. 한겨레 신문 창간 기금 마련 광고가 나가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른 말하는 신문과 옳은 글에 목숨 거는 기자들의 굶주렸던 이들이 한 푼 두 푼 금자탑의 밑돌이 되었는데, 한 대학생의 이야기는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87년 1월 고문치사당한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 씨의 이름으로 주식 100주 50만 원을 청약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밝히지도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려는 학생을 붙잡고 설득한 끝에 박정기 씨와 통화를 하게 했는데,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금으로 보내려고 틈틈이 모은 돈인데 이렇게 전해드리는 게 더 뜻있는 것 같아서. 박정기 씨도 울고 통화를 지켜보던 기자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겨레 신문은 점차 그 형상을 스스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실패 이후의 분위기는 요즘 말로 멘붕이었습니다. 세상에 유월항쟁 그 난리를 치고도 군부의 후계자가 대통령이 되다니. 아니,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주다니.
한겨레 신문 기금 모금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 거에서 뭐하냐 는 한탄부터 엽전들이 뭘 한다고 하는 절망까지. 그때 한겨레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의미 있는 모금 카피 하나로 사람들의 눈을 찌릅니다.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전 10억이 모였는데 대선이 끝난 뒤 2달 동안 40억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웅크리고 있어봐야 별 수 없고 대통령 선거 졌다고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그 거대한 자각이 분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줬습니다. 역사는 승리로 인해 한 발 당겨지지만 패배로 인해 2발 거리를 건너뛰기도 하는 재주를 부립니다. 한판의 승부에서 졌다고 슬퍼하고 술 마시고만 있지는 않았던 사람들 모두의 작은 승리. 그것은 국민주신문 한겨레 신문의 탄생이었습니다. 1988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랬던 한겨레가 하며 통탄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겨레란 이름은 지난한 역사의 산물이고 가까스로 확보한 진지이며 다시 이루기 힘든 성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말고 쉽게 포기하지도 말지니 어차피 역사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